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사회 노트 필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 7단원 세 번째 인구 문제와 관련된 중단원 중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번에 선진국의 인구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개발도상국의 문제와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는 138쪽에서 139쪽까지의 내용입니다. 개발도상국의 인구 문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인구 급증, 두 번째, 성비 불균형, 세 번째, 대도시로의 인구 과밀, 이렇게 제목을 잡아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그에 대한 대책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가 급증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냥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보면 급증한다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은 인구가 증가하는 요인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높은 출생률입니다. 아직 가난한 나라들에서는 피임이나 또는 가족계획 이런 것들이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출생률 자체가 워낙 높은데요. 근데 최근에 여기에 더해서 의학이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많이 되고 하면서 사람들이 크게 죽는 일이 없어졌어요. 즉 사망률이 감소했습니다. 예전처럼 모기에 의해서 질병으로 죽는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단 태어난 아기는 죽지 않다 보니까, 근데 많이 태어나다 보니까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개발도상국의 인구 피라미드를 그려보면요, 이런 식으로 남자와 여자의 이런 비율을 이렇게 나타내보면 어린 나이일수록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인구들이 이렇게 있다가 이것들이 이제 가면서 점점 노인이 되면서 이게 줄어드는, 이런, 너무 줄었네요. 이런 식의 피라미드형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가 나타나는 게 이제 개발도상국의 인구 구조를 나타내는 그래프, 인구 피라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라미드형 구조가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지난번에 우리 배웠던 선진국의 인구 구조는 이렇게 노인들 층이 좀 더 많고 어린 층이 좀 적었던 이런 형이 나타나죠. 자, 이런 거 뭐라고 했나요? 선진국의 인구 피라미드, 종형이라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구조의 차이가 나는구나. 그러면 아기가 많이 태어나면 뭐가 그렇게 문제인가요? 문제가 있나 생각하기 쉬운데 이거 좀 더 그려줄게요. 이 정도로 이렇게. 국가에 돈이 없어요. 식량도 부족하고요. 근데 아기들이 너무 많이 태어나요. 인구가 너무 높아지면 국가가 이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집니다. 그런 것들을 인구 부양력이라고 합니다. 경제력이나 식량 생산 능력 여러 가지가 여기 포함되는데, 인구 부양력이 낮기 때문에 태어난 아기들이 가난에 굶주리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빈곤에 시달립니다. 또한 아직 일자리가, 산업이 발달하지 못해서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실업에 시달리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는 성비 불균형인데요. 여자 100명당 남자 수, 즉 남녀의 비율을 말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도 남자아이를 선호하는 사상, 생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남아 선호 사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있었죠. 할머니들이 막 이렇게 며느리가 딸만 낳고 아들 못 낳으면 막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일부 국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성비 불균형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자, 요 남과 여의 비율 중에 여자가 100명일 때 남자가 120명, 많게는 여자가 100명일 때 105명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게 성비 불균형 문제고요. 요거는 이렇게 따로 떼서 본다면 여자가 100명일 때 남자가 105명, 100명일 때 102명 이런 식으로 숫자에서 비율의 차이가 난다는 게 바로 성비 불균형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심각한 것 같아요. 인구가 너무 많이 태어났는데 국가에서 이걸 다 케어를 못 해줘요. 그나마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디로 몰려드냐면 도시로 몰려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급속한 산업화를 거치면서 도시에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그나마 있는 일자리라도 찾아야겠다 싶어서 우리 배웠죠.
촌락을 버리고 시골을 버리고 도시로 향하는 이촌향도 현상이 급격하게 진행됐습니다. 대도시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도시라고 인구가 많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사람들이 오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실 하나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20명에서 뭐 25명이면 되게 쾌적하겠죠? 근데 지금 책상이나 이런 것도 부족한데 갑자기 이게 한 60명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막 의자도 나눠서 써야 되고 학생 수가 이렇게 되면 문제가 갑자기 발생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그 도시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도시 문제는 크게 4가지 그림을 이해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문제에다가 이렇게 적어줄게요. 각종 도시 문제가 발생한다. 도시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도시에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 4가지 정도의 종류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인구 과밀 때문에 도시 문제가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첫 번째, 일부 사람들은 집이 있어요. 기존의 도시에 살던 사람들. 근데 급격하게 이촌향도 때문에 우르르 이렇게 몰려든 시골 사람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이 부족한 주택 부족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허가받은 국가에서 지은 집은 이렇게 여기 도시 내부에 몰려 있는데 주변에 산이나 멀리 이렇게 가서 무허가로 판자로 집을 지어서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집이 너무 부족하니까, 당장 지낼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슬럼이라고 하는데요. 불량주택이 생긴다는 겁니다. 또 3번째 문제는요. 인구가 너무 급증하는데 도로 체계가 이제 잘 안 돼 있어요. 이 대중교통은 물론이고 길거리에 사람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혼잡한, 지금 버스에도 위에 올라타고, 인도 영상 유튜브에 쳐보세요. 그러면은 기차나 버스 위에도 이렇게 가득 차서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통이 혼잡하고요. 그리고 4번째로 쓰레기가 방치됩니다. 하천에 쓰레기로 가득 차요. 그럼 거기 벌레도 꼬이고 이게 물을 오염시키겠죠. 쓰레기가 물을 오염시키고 결국 사람들이 먹는 수돗물도 오염시키고 질병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람들이 많아져서 쓰레기가 많아지는데 이걸 치우지를 못하니까 도시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도시 문제 4가지 꼭 기억해 주시고요. 개발도상국의 인구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특히 이 도시 문제가 심각한데요. 이 4가지 도시 문제 관련해서 재밌는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선생님 추천해 줄 텐데, 요거는 인도에 생긴 슬럼가라는 주제로 어떤 여행 유튜버가 인도 여행을 하면서 그 모습을 찍은 건데, 유튜브 영상을 지금 카드에 걸어줄 테니까 확인을 같이 나중에 해주시면 더 이해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그렇다면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런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 사실 제대로 대응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하지만 일반적인 노력들,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높은 출생률의 원인으로 인구가 너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천천히 증가하면 괜찮은데. 그래서 출산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옛날에 중국이 그랬죠. 인구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한 자녀만 낳게 하고 그런 가족 계획을 서로 국민들한테 교육시켜서 출산율을 낮추는 그런 정책을 펼칩니다. 심지어 중국은 1명 이상 더 낳으면 세금을 엄청 많이 때리기도 했어요. 자, 이런 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근본적으로 인구를 이제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 인구 부양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식량 생산을 높이기 위해서 농업을 예전에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기계로 좀 돈을 들여서 바꾸면 이 많은 인구의 빈곤, 기아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가 있겠죠. 식량 생산을 늘려서. 다음, 대도시 인구 과밀 대책은 대도시 인구가 몰리지 않도록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지방 분산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것도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뚜렷한 방안이 없어요. 이 가난에서 도시로 몰려든 사람, 가난한 나라에서 그나마 좀 더 잘 사는 도시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타난 건데, 이런 불량 주택들을 한 번에 다 철거해버리면 이 사람들 다 죽겠죠. 어떻게 사람들을 죽일 수 있어요? 해결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당장의 효과는 좀 부족하지만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국가가 발전하면 조금씩 개선이 되겠죠. 오늘은 개발도상국의 인구 문제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